안녕하세요. 일반인을 위한 자세 교정의 긴 여정을 떠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선장을 맡은 데이슨입니다. 바른 자세 교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른 자세 교정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축의 문제. 우리가 서 있을 때 축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은 3차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른 자세의 목표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자세가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몸이 한쪽으로 틀어졌고, 예전에 저는 코가 넘어져서 어릴 때 코가 좀 틀어지면서 치열도 틀어지고 입도 좀 이쪽이 안 벌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자세에 관심이 있어서 물리치료과를 통해서 다양한 공부와 교육을 통해서 자세 전문가로 10여 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언가 내 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갖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통해서 저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초기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좀 빡시게 하면,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6개월이 되었는데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상태를 보고 굉장히 그때는 후공을 들고 다니고 달리기도 빨라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매번 좌절의 시간이 있었죠. 하고 나면 다시 좌절하고, 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이 붓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발이 찢어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몸이 조금 어느 정도 운동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생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 있을 때 내가 몸을 축을 잡아서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 기능들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교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스윙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특정 각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관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관절에 만약에 각도가 예를 들어 30 나와야 되는데 이 관절만 과하게 50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골프 선수들 보면 여기가 많이 꺾이는 경우가 있죠. 꺾이면서 백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거고, 저의 목표는 몸의 모든 분절이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되지 않는 것들을 힘들겠지만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정해서 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배도 나오고 어깨가 뒤로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엉덩이의 힘이 당연히 들어오지 않았죠. 이렇게 몸이 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지금은 제가 바르게 서 있으면 어깨도 훨씬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도 넓죠. 그 다음에 엉덩이 힘도 자연스럽게 서 있을 때도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만드는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 세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의 전반적인 삶의 퀄리티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차근차근히 교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 어떤 사람은 야구 선수,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 각자가 많이 쓰는 패턴, 그리고 프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을 차는데 프로라면 공을 찼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각도나 가져야 될 것들을 최상급이라면 10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프로라고 해서 몸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해지는 부분들이 손상을 받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한 거고 그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프로나 아니면 전문가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자의 생활에서 우리가 생활 패턴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패턴을 꾸면서 점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축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서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축입니다. 축은 다양한 상태로 쓰러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를 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상태라면 옆에서 봐든 앞에서 보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깨가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어깨를 올려서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몸이 틀어져 있다고 해서 얘를 어깨를 돌려서 되는 거 아니겠죠.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발부터 잡아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이 예를 들어서 강직이 척추뼈가 굳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오랫동안 이 자세를 하고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어 있는데 등을 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있는 주변 조직들이 굉장히 뻣뻣한 상태와 단단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라면 등을 펴서 자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대한 축이 어느 정도로 변해 있는지 그리고 그 축이 변해진 상태를 먼저 보고 그 축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한쪽 다리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는 것들에 대한 회전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편해요. 근데 앞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연히 짓눌리겠죠. 그리고 또 체중을 이쪽으로 주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주게 되면 어깨는 이쪽으로 빠지겠죠. 이쪽은 좀 더 빠지니까 움직임이 좀 낮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얘는 축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 이 관절 자체가 부하를 받으면서 관절의 압박이 계속 지속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 상태에 있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얘가 빠져나온다면 이쪽으로 그러면 얘가 움직임이 훨씬 아무리 여기를 풀어주고 해도 당연히 축이 무너져 있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향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해결했을 때 이 공간을 갈 수 있는 하지만 이 조직이 갈 수 있는 조직의 공간이 없으면 축을 보내놓고 여기에 축을 보내놓고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몸이 틀어질까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이 많죠. 그 오른손잡이는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잡고 100%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활동을 하거나 저 활동에 따라서 우리 몸은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른손만 계속 쓰면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만 계속 써왔습니다. 근데 왼손을 계속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방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손과 오른손의 조화를 체크를 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손을 쓴다고 해서 100% 좋지는 않습니다. 양손을 썼을 경우에도 양손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보통 아치가 같이 무너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양손을 썼을 때 너무 어릴 때 양손을 쓰면 이 해야 될 목표가 어느 정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의 한계로 인해서 오른손을 쓰다가 왼손을 쓰게 되면 두뇌 발전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손을 쓰되 왼손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 왼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왼손을 씀으로써 우리 몸을 조금 더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왼손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양치질도 하고요. 젓가락질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글씨도 잘은 못 씁니다. 하지만 글씨를 쓰고요. 왼손을 거의 제가 요즘은 교정을 하면서 거의 얘가 주손이 됐습니다. 한 달, 두 달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씀으로써 저는 조금 더 세상의 이런 몸의 교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른 자세의 목표의 불확실성입니다. 저도 경험했던 것인데 막연히 몸이 좋아지고 단순히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때 자만하게 됩니다. 바른 자세에 대한 목표를 잡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바른 자세를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잡고 나아가면서 지금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이라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만들게 되겠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통증은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통증이 생긴 부위나 통증이 생긴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국한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축을 바꾸더라도 이 몸이 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조금씩 뒤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느낀 부분들은 끊임없이 자고 일어나면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잤을 때 또 좋아지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조금의 문제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일반인들이 바른 자세를 단순히 완벽하게 만들려고 너무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체크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거를 계속 거치면서 방향을 나아가게 되지만, 일반인이 너무 완벽한 몸매를 만들어야겠다,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야겠다 하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 이제 우리가 한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상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일상의 몸으로 계속 하루를 사는 직업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을 완벽하게 교정한다는 것은 저도 말씀드리지만 아직 저도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제가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특정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게가 100kg, 200kg, 300kg 계속 무게가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무게에 대한 관절의 축이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당연히 이제 엉덩이가 될 수도 있겠죠. 다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한 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관절하고 잘 안 되는 관절에서 특정 관절이 무리를 줄 수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고 강한 관절하고 조금 더 느슨하고 많이 썼던 관절들하고 그런 특정 관절들이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분들은 어느 정도 단계로 넘어가는 것,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좀 부드럽고 조금 더 관절들이 잘 움직이고 축도 좀 더 잘 맞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모님 감사를 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절의 무게가 증가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어느 부위가 과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웨이트 운동이 더 좋아, 아니면 어떤 분은 맨몸 운동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특정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무게의 부하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근육과
관절의 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5년간 식단하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몸이 저 한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육도 잘 안 생겼고요. 엉덩이에 힘도 잘 안 들어갔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해도 몸이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굉장히 다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교정이라는 것은 오로지 내 몸에 지금 현재 걷고 먹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내가 한 개 한 개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1, 2, 3이 있다면 1이 만약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면 2가 또 움직임이 제한돼 있으면 나타나고 3이 나타나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뭔가 드러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몸의 기능들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지게. 그리고 저는 양손을 사용합니다. 양손, 오른손만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교정함으로써 왼손을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할 수 없었죠. 왼손을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왼손으로 다양한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사용법은 자세 교정에서 아주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그런 관련된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교정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앉아있을 때 자세를 잡고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생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왼손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법, 물건을 들 때 어떤 쪽으로 드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부터 간단하게 해 나가면서 이후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들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회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 상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저의 몸도 다르고 여러분들 몸 다 다릅니다.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고 거기서 차근히 몸에 대한 교정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세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